오늘 이종우 전 IBK 투자증권 센터장님을 모시고 지금 아주 요동치는 세계 경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뭐 진짜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룻밤 사이로만 워낙 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 예, 그렇죠.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과거에 이제 우리가 대세가 상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쭉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서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의 한 해의 상승률이 10%를 조금 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게 대세 상승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 어느 날은 7% 하락했다가 어느 날은 4% 상승했다가 정말 뭐 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한 해 동안에 상승할 수 있는 것이 하루에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엄청난 그렇죠. 격변이겠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역시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코로나19에서부터 온 거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질병이 이제 시작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과거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스 때 어떻고 신종플루 때 어떻고 메리스 때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3번이나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경험에 비춰서 이번도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신호효과로 해서 내려온 거 있다가 그 다음에 빠르게 상승해서 없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까지 진행됐다가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이게 보니까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빠를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에다가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하락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공포도 있지만 또 큰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주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특히 저금리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가격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 놓은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공포심을 한 번씩은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과연 이 가격이 이 경제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진짜로 적절한 가격일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이게 너무 그러면서도 확신하지 못하게 되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언젠가 어떤 계기인가를 잘못 만나게 되면 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게 트리거가 되면서 하니까 야, 거봐, 이게 너무 가격이 높잖아.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금 견딜 수가 없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이제 막 떨어지는 형태가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였다라고 일단 이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기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호황을 계속 거듭을 해왔거든요. 11년 가까이 이제 호황을 계속 거듭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경기 호황이 어떻게 계속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할 수밖에 없게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진행이 되는 걸 보니 이제 경기는 꺾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 이것도 이제 같이 작동을 해가지고 막 이제 하락을 하는 형태가 됐고, 그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경기 둔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이게 이제 상당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서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3월, 4월 정도에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 이번에 세계 경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취약성이.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이제 본격적인 하락 장세로 내려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은? 저는 뭐 약간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곳, 그러니까 더 많은 비중을 실는 것을 택한다면 후자 쪽의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생겨서 그거를 이제 해소하면서 뭐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왔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좀 견디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면서 지금 이 약화되는 쪽으로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국면이 이제 이제 이 전염병이 좀 이렇게 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게
근본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또 내려가고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게 되면 2000년도에 IT 버블이 붕괴가 되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게 그 당시에 그럼 붕괴될 때 원인은 뭐냐?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온라인이라고 AOL이라고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회사하고 타임워너가 서로 합병을 했었거든요. 아, 그랬었죠. 예. 그 두 개가 합병하는 거를 트리거로 해서 이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 합병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굉장히 좋은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료까지 나오면 이제 더 이상 나올 재료가 뭐이겠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하락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당시에도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할 때까지도 보면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보면 가격이 굉장히 높은 것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그 가격이 높은 것에 대한 부담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새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고 가격이 너무 높아서 상당히 견디기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두 번째 하락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내려가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틀에서 지금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다가 이제 어떤 시점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소강 상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반등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주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기대 심리가 한꺼번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다가 또 한 번 정도 이제 멈춰서고 반등을 하고 그리고 그 계기가 되는 건 역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좀 잠잠해진다던가 아니면 예상보다도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야. 이런 이제 전망을 가지고 하는데 이미 한번 보면은 상당히 그동안에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서 갖고 있었던 신뢰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국면은 이번 국면보다도 훨씬 더 견디기가 어려워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의 하락이 단순히 그냥 전염병으로 해가지고 한번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한번 큰 것들을 크게 왔던 것들을 한 번 정도 정리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스나 이럴 때하고 비교해 보면 주가의 움직임이 다르죠. 네. 그 당시에는 V자 형태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형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계속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더 밑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거는 사람들의 심리,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코로나 이것은 우리 구정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발생이 된 거고 그렇죠. 그 이후로 한 달간 되게 전 세계가 시끄러웠지만 미국 주식 시장에 이게 반영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쪽에서도 좀 번진다 하니까 이제 갑자기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코로나에 두는 분도 있고 그때 마침 샌더슨이 떠오르는 부각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미래 불확실성 이거를 가지고 이유를 찾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샌더스 이렇게 얘기하고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미국 시장에 참 재료가 없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오르는 게 조 바이든이 슈퍼 화요일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000년도 대선이 있을 때 그때 아들 부시하고 그다음에 엘고가 서로 경쟁을 했었는데 그때에 2달 동안 미국의 대통령이 도대체 누가 승리를 했는지 하는 거를 결정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승자가 없는 상태에서 2달 동안을 가면서 법원에 가서 제소해가지고 결국 대법원에서 누가 승자야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줬던 거였거든요. 그때도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정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4%씩 오른다. 그거는 보면 이게 미국 시장이 너무 가격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너무나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핑계거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제 생각으로는 그거는 말도 아닌 거고 그건 그냥 주가가 떨어지니까 끌어올리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고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코로나의 영향권 내에 들어간 거고, 그 영향권 내에 들어가면서 핑계를 댔던 것이 역시 이제 예상보다도 크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훨씬 더 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우려 때문이니까 아마 그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현재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서 이 코로나 사태가 3월, 4월 이렇게 좀 잘 마무리가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도 예. 이제 그 내려가는 예. 하향세로 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 예. 마무리되는 진정 단계가 아니라 이곳저곳을 더 확산이 돼가고 그렇죠. 있단 말이죠. 이게 만약 그 이후까지 더 확산이 돼가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런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크게 확산이 되느냐, 좀 진정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미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시장이 스타트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진정이 되는 것이 확산이 되는 것보다는 조금 사람들한테 그 심리적인 안도감을 주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방아쇠를 당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멈추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멈추는 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해서 그거에 맞는 정도 수준의 반응을 맞춰야 그 다음에 이제 진정이 되는 국면으로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물론 이제 진정이 되는 것이 조금 더 낫기는 하겠지만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당시에도 보게 되면 나스닥이 5,050서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1,200까지 떨어지는데 그게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않는 거거든요. 한번 내려가서 3,500 정도 됐을 때에 거기서부터 다시 또 반등을 해서 한 4,200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갔다가 이런 거에 되는데, 그러면 3,500에서부터 막는 힘은 뭐냐? 그 당시에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 심리가 이 정도까지면 가격이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전염병의 확산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조금의 차이를 갖고 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그거에 전적으로 다 해서 그걸로 다 이제 결정이 돼서 덜 떨어진다든가 이런 걸로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코로나19가 이제 트리거가 돼서 세계 경제가 이제 하향세가 되고 있는데, 예. 이것이 어느 정도 선을 바닥을 좀 확인하고 이렇게 좀 반등의 시점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20% 조금 못 미쳐까지 좀 내려갔다가 네. 다시 조금 반등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 대충 보게 되면 한 방에 쭉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진짜 완전히 이게 대세 하락이다라고 하더라도 한 방에 쭉 내려가는 것이 30%를 넘어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25% 이 정도 하락하게 되면 그때에서부터는 이제 또 치열하게 이게 이제 바닥에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밀고 당기는 국면이 이제 될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훨씬 더 하락이 많이 크죠. 네. 제일 처음에 시작은 아시아에서부터 했는데 이게 옮겨가면서 유럽이 코로나19가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진 그 영향도 있지만 주식시장이 굉장히 약해요. 가장 약한 거에서 아마 유럽 시장은 그보다는 조금 더 내려갈 것 같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글쎄 제 생각으로 1차전은 아마 1850 이런 정도 수준에서면 1차전이 어느 정도는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이런 형태로서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난해서부터인가요? 2020년도에 무슨 우리 IMF 외환위기나 아니면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이게 그러한 경제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2008년에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닌 건가요? 일단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네.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좀 조용해질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인데요.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의한 버블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무너져 내리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였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저금리를 계속해서 갖고 가다 보니까 이게 버블이 한두 군데에서 생긴 게 아닌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물론 이제 버블이 생겼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또 상당히 버블이 생겼고, 그 다음에 채권도 마찬가지로 버블이 생겼고, 막 이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번이 진짜 이게 코로나19를 트리거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국면이고, 그게 이제 버블이 조정되는 국면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스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미국의 주식시장으로 뭐 이렇게 가겠지만 어차피 상승한 이유는 다 똑같잖아요. 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에서 끝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을 쳤던 것이 또 부동산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전부 다 내려가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봤던 2000년도의 IT 버블이나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전에 있었던 부동산 버블, 그거는 하나하나의 요인들만이었지만 이건 동시다발로 오는 거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막을 수 있는 카드도 또 많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이제 금리도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라는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때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양호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터무니없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도 같은 데는 정말 터무니없이 나스닥을 많이 끌어올렸다 이런 거였잖아요. IT 버블 예, 때. 그렇죠. PER이 80배 뭐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 다음에 2008년도 이전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부동산에다가 무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충격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기가 발생을 하고 10년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위기에 대한 기억을 아직까지도 계속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과감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조금 더 약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그걸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심정적으로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2008년도 금융위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약할 거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들고요. 약한 대신에 또 보면 상당히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금융위기는 쭉 내려갔다가 빠른 속도로서 내려갔다가 바닥을 찍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빠른 속도로서 올라오는 형태였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내려가서 이게 내려가는 것이 크지는 않은 반면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을 끌면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지금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서 생긴 부담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가져야 되니까 그 시간까지는 보면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렇게 돼서 아마 강도는 약하고 기간은 오래 가고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아, 네, 그렇군요.